안녕하세요. 경남대학교 아르테 고전 강도 에밀 디레켐의 자살론을 발표하겠습니다. 목차로는 자살론의 주제, 비사회적 요인, 사회적 요인 중 이기적 자살, 이타적 자살, 아노미적 자살을 설명하고 사회적 요인의 관계, 이기적 자살과 이타적 자살의 관계, 이기적 자살과 아노미적 자살의 관계, 이타적 자살과 아노미적 자살 관계, 마지막으로 자살론 책을 읽으면서 느낀 점을 발표하겠습니다. 자살에 관한 사회학 연구의 고전인 자살론은 프랑스의 사회학자 에밀 디리켐이 발표한 책으로 자살은 엄연한 사회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책에서는 우선 자살의 비사회적 영향, 즉 정신질환이나 인종, 기후, 유전, 유방 등 요인이 자살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며 그것이 실제 하는지 고려할 가치가 있는지를 실증적 논증을 통해 규명합니다. 다음으로는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요인은 무엇이며 어떻게 효력을 발휘하는지 각기 다른 자살의 개별 사례들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밝혀냅니다. 자살의 비사회적 요인으로는 정신질환, 유전적 요인, 자연적 요인, 모방 등이 있으며 보통 일반적으로 자살은 정신질환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자살은 정신병의 한 형태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자살자 대다수는 동기가 있으므로 그 동기가 비현실적인 것도 아니므로 모든 자살을 정신 이상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유전적 요인의 경우 인종을 대표적인 예로 들어 설명했는데 결론적으로는 개인적 기질 자체가 자살의 결정적인 원인이 될 수 없다고 보았으며 자연적 요인의 경우 기온을 대표적인 예로 들어 설명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자연 환경이 자살의 진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자살은 사회적 조건에 의존하는 것이라 설명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방이란 다른 사람이 이전에 행한 행동이 같은 행동의 표상이 되어 자기 행동의 직접적 전제가 될 때 성립하는 것으로 이 책에서 상호적 모방은 공통된 감정을 협력하여 가다듬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사회적인 현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살 또한 모방으로 인해 발생할까에 대한 답으로 이 책에서는 집단 자살을 예로 들어 자살하려는 생각은 전염에 의해 전파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개인과 개인 사이에 자살의 전염이 일어나는 것은 분명하지만 모방이 사회적 자살률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자살을 확산시키는 것 같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사회적 요인 중 이기적 자살은 지나친 개인화로 인한 자살을 말합니다. 사회통합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제시되었으며 그 예로 그는 프랑스 내 자살 관련 기록 검토하였고 통계 분석을 사용하여 가톨릭 신자보다 개신교 신자가 기혼자보다는 미혼자가 노포 전시 위기보다 오히려 경제 위기처럼 사회적 불안정한 시기에 자살률이 높다는 것을 찾아냈습니다. 전반적으로 종교가 자살을 예방하는 작용을 한다고 보았고 종교의 기능은 신선하고 전통적이며 의무적인 여러 신념의 의식이 모인 공동체로 구성원의 유대감을 높여 친밀한 관계를 맺게 하여 사회의 결속력을 강화시키므로 자살을 막는 방향으로 영향을 준다고 하였습니다. 사회적 요인 중 이타적 자살은 사회적 책임감이 지나쳐 집단화를 과도하게 보이는 개개인이 대의를 위해 죽음을 선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타적 자살의 사례로는 우리나라 임진왜란 시절 농계가 적자를 안고 촉성루 남강에 뛰어내린 경우를 예로 들을 수 있습니다. 드리켐은 일본의 아미타종 신도들이 자신을 신에게 바치기 위해 자살을 하는 행위를 예로 들었습니다. 이타적 자살은 목적은 있지만 삶 외부에 그 목표가 존재하기 때문에 죽음을 선택한다고 합니다. 사회적 요인 아노미적 자살의 핵심 키워드는 아노미적 자살, 부적응, IMF 사태가 있습니다. 아노미적 자살은 급격하게 변천하는 구조적인 사회 속에서
적절하게 적응하지 못하게 될 때 나타나는 것으로 현대에 이르러 자연스럽게 관심이 쏠리고 있는 자살 유형입니다. 예를 들면 한국이 1990년대 후반 IMF 사태 이후 두텁던 중산층이 몰락하고 경제적인 혼란과 어려움이 갑자기 찾아오면서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뒤르켐은 경제가 정상적으로 회복해서 다시 성장하고 개인 소득 정도가 올라가더라도 근본적으로 사회 질서가 여전히 무너지거나 구조적 혼란을 맞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높게 나타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정당하게 추구할 수 있는 안녕과 안락과 사치에는 한계점이 없기 때문에 늘 자살의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기적 자살과 이타적 자살의 관계에는 이타적 자살과 이기적 자살은 개인과 사회의 관계 정도에 따라 삶의 목적이 외부로 향하면 이타적 자살, 내부로 향하면 이기적 자살이 됩니다. 두 자살은 서로 반대되는 성격이지만 영향이 결합될 수 있다. 파편화된 사회가 더 이상 개인 활동의 목표가 될 수 없는 시기에는 개인과 개인이 속한 집단은 이상적 실체를 만들고 그들에게 현실은 무가치하며 가상 존재에게 자신을 전부 바칩니다. 스토아적 자살은 급진적인 도덕적 개인주의, 무엇이 좋은 삶인지에 대한 끊임없는 성찰, 그리고 자기가 옳다고 믿는 바를 대중의 판단으로부터 독립시켜 사고할 수 있는 자율성을 요구와 극단적 범신론, 신, 세계를 주장합니다. 이기적 자살과 아노미 자살의 관계에는 이기적 자살과 아노미는 무규율적 경향을 갖습니다. 이기적 자살은 사회로부터 격리가 되어 있어 어느 정도 규율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아노미는 사람을 외부로 향하게 만듦으로써 자신 속으로 은둔하는 것을 막기에 아노미가 지배적인 사회에서는 이기적 자살이 발전할 수 없습니다. 아노미가 덜 강한 경우에는 이기적 자살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무절제한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이 장애를 만나 좌절된 열망의 도피처로 내면 생활을 찾습니다. 이타적 자살과 아노미 자살의 관계에는 이타적 자살의 열정적인 흥분이나 용감한 결의가 아노미로 생겨난 도취와 섞이면 자살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익숙한 삶의 변화, 아노미와 종교 및 명예, 이타적의 훼손이 있습니다. 자살론 책을 읽으며 에밀 디르켐의 자살론 책을 읽으며 자살에도 여러 종류를 나누어 설명한 부분에 대해 신기하였습니다. 또한 독자는 평소 자살과 정신질환에 대해 상관관계가 있다고 생각했었던 사람으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책에서는 자살자 대다수는 자살을 시도하기까지의 동기가 있지만 그 동기가 비현실적인 것이 아니므로 모든 자살을 정신 이상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 책을 읽기 전 본 독자는 자살을 하는 사람들은 필시 어떠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만 이 책을 통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평소 자살이라는 주제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이 책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